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물가 지표인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발표 몇 시간 되지 않아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과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CPI랑 FOMC는 숏이다, 아니다, 롱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략하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CPI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비트는 상승할 것이고, CPI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락하겠지만 어차피 금리 결정은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번 지표랑 관계없이 한 번쯤은 패닉셀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그 하락이 나와준다면 큰 상승이 나오기 전 마지막 개미털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지표인 CPI 물가 지표, 그리고 그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되는 FOMC랑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약 20일가량 큰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쌓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 지표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터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짧게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긴 기간의 프레임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1억을 훨씬 넘어서 더 높은 위치에 위치하겠지만, 큰 상승이 나오기 전 월봉상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개미들을 터는 하락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그 구간이 저는 빠르면 6월달 초에 진행될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담아보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내용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이번 금리 결정 역시도 금리 동결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금리 동결은 분명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될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 저는 올해 금리 인하 역시도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동결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 동결이 호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좀 단순합니다. 현재 물가 지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었는데, 현재 미국의 근원 CPI 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현재 그 물가 지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다시 또 물가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될 거고, 그걸 알면서도 연준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이 고금리로 무너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금리 인하는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낮췄을 때 다시 또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의 수치를 봤을 때 현재 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는 이 서비스랑 하우징, 집값입니다. 현재 이 집값,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집값 비중이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하니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물가 상승이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리와 가장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집값인데,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사람들은 집을 사게 될 거고, 그 거래량은 더 크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또 있죠. 이번 미시간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는 바이든의 재선에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이 바이든의 임기 기간 동안이라도 우선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고금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유동성만 조금씩 풀면서 경기 침체를 잠재울 정도의 수준으로 현재의 경제를
오히려 유지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자 현재 CME 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시게 되면 이번 6월 달에 금리 동결 역시 그 가능성이 99.4%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큰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큰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9월 달에 자 여기가 이 9월 달 수치를 보게 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46.7%, 금리 동결이 49.2%입니다. 현재 9월 달부터 그 수치가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6월의 FOMC에 따라서 9월 달의 수치는 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9월부터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자 여기가 9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면 총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왜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현재 보시는 표는 점도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이 텔레그램 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면 그냥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되는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투자에 많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현재 보시는 이 점도표는 매해 FOMC가 진행되는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1년에 딱 4번 공개되는 점도표이고 점도표는 여기 보시는 이 FOMC 19명의 멤버 중에서 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12명을 포함한 이 19명이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지를 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금리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점도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2024년도 3월 달에 나온 점도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게 2024년도에 그 수치가 4.5%에서 4.75% 사이의 이 수치를 가장 많은 점도표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인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금리는 자 이때 보면은 거의 뭐 최소 2번에서 많으면은 최소 3회까지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자 6월 달에 나오게 될 이 점도표에서 금리 결정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 이 점도표 수치가 지금처럼 4.5에서 4.75가 아니라 뭐 더 높은 수치에 있다면 이번 연도의 금리 인하를 좀 더 조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점도표 수치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금리가 완화되면서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기로는 악재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 금리를 낮추는 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를 하락으로 반전시킬 만한 그 재료는 아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 패닉셀이 나와주고 개미를 터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제가 왜 이더리움 매수가 좀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알트코인들 중에서 비트를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는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자, 21년도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다시 갱신했던 이 21년도 차트에서 비트와 이더리움은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듯이 이더리움 역시도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나왔던 상승이 조금은 인위적인 상승이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상승에서 가장 큰 재료는 비트코인 현물 ETF였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지금도 자금 유입이 되면서 비트의 상승을 만들고 하방 압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의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도 이더리움 현물 ETF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더리움 ETF는 승인된 거다. 근데 상승이 왜 안 나오냐라는 말이 많은데 현재까지 이더리움 승인 과정은 19B-4까지만 승인이 된 상황이고 S1 승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어야 자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듯이 이더리움을 기관에서 매수하면서 상품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만들고 하방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비트와 동일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FOMC에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CPI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FOMC가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표와 크게 상관없이 저는 페닉스는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비트는 결국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준다면 그 하락은 분명 매수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그림보단 큰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눌러주시고 비트게임에서 관전 공유방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저는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브리핑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